네, 안녕하세요. 예, 제주에서 제주의 음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제주 향토 음식 보존연구원에서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양용진입니다. 예,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비대면으로 제주의 전통 음식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잠깐 한 2시간 동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예, 네, 인문학으로 풀어보는 제주 음식 이야기라고 제가 이제 그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그냥 음식 그러면 그냥 특히 향토 음식, 전통 음식 그러면 그 지역에서 전해져 오는 이제 전통적으로 먹었던 음식 이렇게 단순히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 음식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는 걸로 제가 이제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일단 제주도는 다른 지역하고 한반도의 다른 지역하고 달리 굉장히 척박한 그런 섬이죠. 섬이라서 그러니까 화산섬이다 보니까 토질 자체가 전부 다 이제 화산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흙들은 물을 머금고 있는 게 아니고 돌이 부서져서 이루어진 현무암이 부서져서 이루어진 흙들이다 보니까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찰기가 별로 없는 흙들이고, 찰기가 별로 없다는 얘기는 영양분도 물과 함께 같이 빠져버리는 척박한 토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화산해토 지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미처 부서지지 않은 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이제 빌레왓이라고 해요. 빌레가 돌이라는 뜻이고 왓은 밭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돌밭이라는 얘기인데, 뭐 흙보다 돌이 더 많은 밭들이 더 많을 정도로 특히 동쪽 지역하고 서쪽 지역 동서가 조금씩 토지가 다른데 이제 서쪽은 그래도 좀 흙이 좀 있어서 농사를 좀 그나마 수월하게 지는 편이고 동쪽은 이제 오름이 많고 그다음 돌이 너무 많아서 농사 짓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토질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남과 산북도, 그러니까 서귀포 지역과 제주시 지역도, 제주시 지역은 경사가 완만하게, 해안으로 경사가 완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서귀포 쪽은 이제 절벽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경사도가 급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좀 산악지형으로 급하게 올라가는 경사가 좀 가파릅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가 오히려 서귀포 쪽이 더 힘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절벽 지형이 많다는 얘기는 바로 앞에 깊은 바다로 바로 들어가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넓은 태평양으로 바로 이어지는 데가 서귀포 지역이지만 제주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사가 완만하게 되면서 갯바위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래사장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성산포 쪽에 가면 이제 바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러니까 갯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제주시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는 섬이다 보니까 해양성 기후를 가질 수밖에 없고, 해양성 기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풍과 해풍.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풍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도를 거쳐서 거의 제주도를 옆으로 스쳐 지나가거나 제주도를 거쳐서 이제 한반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태풍 피해가 가장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풍을 짠 바람을 많이 받아서 모든 작물들이 짠 바람을 맞으면서 자라야 된다는 특징이 있죠. 태풍 같은 경우는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게, 특히 이제 옛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8월 맹질 전에 큰 보름 혼분 불어사 뭐 농사도 잘 되고 바당도 뒤집어져 고기도 잘 잡히고 한다, 이런, 이게 좀 제주도 말이긴 한데 8월 맹질 전, 그러니까 추석 이전에 양력으로 치면 보통 9월 초가 됩니다. 9월 초순경에 태풍이 한 번 정도 불어줘야지 바다도 뒤집어서 한번 청소가 되고 한라산도 흔들어놔서 이제 생태계가 잘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풍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고 한 번은 1년에 한두 번은 오히려 불어줘야 생태계 유지나 농사도 잘 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상이변으로 너무 센 태풍들이 오니까 사람들 피해가 많아지는 건데, 그건 다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이게 자연과 어우러져서 살았다는 게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해풍 같은 경우는 해풍이 짠바람이니까 오히려 작물들한테 피해가 볼 것 같은데, 자연에서 채취하는 그런 일종의 약초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해풍을 받아서 더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예를 들어보면 쑥 같은 것들은, 제주 쑥은 쓴맛이 별로 없어요. 쓴맛이 없는 이유가 바로 해풍을 받기 때문입니다. 해풍을 받아서 제주 쑥은 그냥 한번 살짝 데치기만 해도 바로바로 그냥 뭐 떡에도 넣어서 먹고 뭐 다른 거에 뭐
밥에도 넣어서 먹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주 쑥은 이제 쓴맛이 없죠. 반면에 이제 한반도 내륙 지역의 산악 지역의 쑥들은 쓴맛이 강하니까 삶아가지고 물에 담궈서 쓴물 막 빼고 하면서 조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더덕이라든가 이런 산나물 종류, 산내 이제 뿌리 같은 것들도 보면 쓴맛이 많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방풍나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해풍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해풍의 영향, 바닷바람을 맞으면 풀들이 좀 순해진다,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채소들이 대부분이 보면 물 빠짐이 좋은 화산해투에서 자라기 때문에 물기가 없는 땅이다 보니까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물을 많이 머금게 돼요. 그래서 제주도 채소들은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풍이, 그러니까 약간 그 염분이 해주는 역할이 채소들에 있는 쓴맛을 빼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제주 그 농산물의 그 품질을 더 좋게 해주는 그런 이제 그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제주 사람들은 일상식을 어떻게 먹었느냐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주 사람들의 일상식은 여기 이제 가운데다가 이렇게 밥을 모아놨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밥상에서 특징을 따지면 이제 한식의 특징을 따지면 밥, 국, 김치 그리고 탕밥 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국물과 이제 밥을 먹는 밥이 주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1인분씩 한 사람분의 몫을 인정하는 것이 한국 음식의 어떤 일상적인 밥상 차림의 특징이죠. 그래서 주발에다가 1인분씩이 다 떠주고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놔주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도는 그 주식조차도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밥상 차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식에서 가장 독특한 밥상 차림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가운데 밥을 담은 그릇이 바로 낭푼이라는 그릇인데, 낭푼이라는 그릇인데, 이 낭푼이라는 그릇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낭푼을 찾아보면, 양푼의 제주 사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낭푼이라는 그 원래의 뜻은 뭐냐면, 우리나라 한식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 푼주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푼주라는 그릇은 넓은 큰 주발이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나물 같은 거 묻히고 음식 조리하고 하는데 이제 뭐 음식 담아놓고 보관도 하는 스탠볼 같은 그런 역할요. 유리볼이나 스탠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릇이 푼주라고 하는 그릇인데, 이 푼주라는 그릇의 그 재질이 뭐냐면 노트그릇, 유기나 아니면 이제 도자기였던 거죠. 주로 이제 양반님네 아니면 궁중에서 이런 것들이 푼주가 있었는데, 이 그릇을 이제 제주도에서도 이제 이런 그릇이 필요하겠죠. 음식을 조리하려면. 근데 제주도에는 도자기를 구울 흙이 없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도자기를 구워본 적이 없습니다. 백자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씩 국대접 같은 것들이 조선 후기에 조금씩 들어왔고요. 뭐 많이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기 같은 경우에, 노트그릇 같은 경우에도 조선 후기에 제주 시내권의 제주 목관아지 근처에 그 유기 공방이 들어와서 그때 이제 조선 후기에서 들어서야 조금씩 유기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거의 유기는 제주 사람들은 이제 제기 위주로만 썼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 재질의 그 푼주라는 그릇을 써볼 수가 없었던 거죠. 대신에 한라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풍을 받고 자라서 굉장히 단단하지만 가볍고 단단한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그 나무를 깎아서 그릇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도자기 같은 재질의 그릇은 오로지 그냥 옹기 정도밖에는 못 구웠는데, 옹기도 항아리 정도나 굽고 장항아리 뚜껑이라 그래서 장항 뚜껑이라 그래서 이제 그 항아리 뚜껑이나 뭐 이 정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뚝배기보다 낮은 옹기 그릇 정도 국대접으로 쓸 수 있을 그런 정도의 그릇밖에는 못 구웠습니다. 많이 구울 수 없었고.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그릇을 많이 썼는데, 제주의 사투리 중에 나무를 뜻하는 게 낭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사투리인 낭과 푼주의 푼이 합쳐져서 낭푼, 나무 푼주라는 뜻으로 낭푼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게 이제 세월이 오래되면서 이제 고착화돼서 다른 지역에서 얘기하는 푼주라는 푼주 중에서 대표적인 게 양푼인데, 양푼처럼 쓴다고 해서 양푼의 제주 사투리 이렇게 변형이 돼버린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낭푼이라는 그릇은 나무로 만든 푼주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노트그릇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노트그릇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논낭푼이라고 따로 불렀습니다. 이걸 그냥 낭푼이라고 부르지 않고 논낭푼이라고 불렀고, 나무로 깎은 것만 낭푼이라고 불렀고요. 요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밥상인데, 요 여름 밥상 같은 경우는 요게 약간 사각형으로 된 대바구니인데, 여기 낮은 대바구니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차롱이라고 합니다. 차롱이라고 해서 여름에는 날이 습고 덥하니까 빨리 밥이 상하죠. 그래서 바람이 통하게 해줘야 밥이 빨리 안 상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람이 통하는 저런 그릇에다가 이 밥을 담아서 차롱밥이라고 해서 이런 걸 이제 밥을 담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운데다가 낭푼을 놓고 낭푼에다가 밥을 놓고 먹는다고 해서 이걸 우리는 제주 사람들은 낭푼밥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문 같은 걸 따지고 뭐 두레반상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너무 좀 딱딱해 보이죠. 정다운 이름으로는 낭푼밥상으로 그렇게들 제주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이 낭푼밥상을 보면 주식인 밥을 같이 먹기 위해서 떠놓고 그 다음에 사람 수만큼 이렇게 국을 떠놓습니다. 사람 수만큼 국과 수저를 갖다 놓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젓갈하고 된장하고 그 다음에 김치 정도. 그래서 발효 음식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전체적으로 가짓수가 몇 가지 안 되다 보니까 발효 음식이 의외로 이제 비중이 높아져 버린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생된장을 먹는다는 거. 된장을 따로 끓이지 않고 생으로 된장을 먹는다는 거고, 젓갈도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자리젓이나 멜젓 같은 것들, 멸치젓, 자리젓이나 멜젓을 가지고 거의 밥상에 빼놓지 않고 먹었고요. 그 다음에 김치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시면 전체적으로 김치들 나와 있는 걸 보시면 고춧가루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빨간 양념, 그러니까 빨간 고춧가루를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고추 얘기는 뒤에 나오니까 또 할 텐데, 그래서 이런 특징들 갖고 있고, 그러니까 발효 음식의 비중이 높고, 잡곡으로, 밥인 경우에도 이제 잡곡밥이 대부분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쌀이 귀하니까 이제 주식이 보리였고, 보리에다가 이것저것 섞어서 여기 뭐 좀 섞여 있죠. 섞여 있는 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구마가 섞여 있고요. 여기에 보면 요거는 이제 조 같은 게 섞여 있고요. 막 이렇게 다른 잡곡과 서류나 다른 채소류나 이런 것들 섞어서 밥을 많이 지어 먹었습니다. 이게 뒤에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주의 깊게 보실 특징은 요겁니다. 여기 전부 생채소가 있죠. 쌈채소. 배추나 상추 같은 이런 쌈채소가 반드시 곁들여집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막론하고. 이거는 무슨 뭐 채소야 다 먹는 거 아니야. 요즘에나 채소 이렇게 먹지. 예전에는 사계절 내내 이렇게 생채소를 먹은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구를 통틀어서. 예, 온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잎채소를, 쌈채소, 잎채소를 몇 끼니마다 먹은 지역은 제가 지금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서양에서도 무슨 뭐 샐러드 같은 게 있지 않냐. 샐러드도 어쨌든 잎채소긴 하지만 샐러드도 일반화된 거는 불과 200년 조금 더 된 일이죠. 그 이전까지는 귀족들만 양상추 같은 걸 귀족들만 먹었지 서민들은 먹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괴혈병이 나온 이후에 비타민이라는 수용성 비타민의 중요성이 밝혀진 다음에서야 일반적인 채소나 이제 과일 같은 게 일반화 좀 됐고, 그 전까지는 잎채소들은 거의 서양의 사람들이 서민들이 먹어보지 못했고, 주로 감자나 옥수수 이런 걸로 이제 비타민 채소를 먹었죠. 그리고 가까운 뭐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조금 그쪽은 날씨가 더워서 채소들이 잘 자라니까 그쪽에서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들 동남아 가시면 제일 많이 먹는 채소가 뭐죠? 숙주나물입니다. 길러서 먹습니다. 그리고 저쪽 베트남의 일부 지역에서 보면 이제 그 고기를 양념해서 구워서 이제 상추에 조금 싸먹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주식처럼 이렇게 매일 먹지도 않고 그렇게 매일 평상식으로 먹지를 않습니다. 평상식으로 먹는 데는 오로지 사실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육지부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여름철이나 이런 때 이제 고기 먹을 때 쌈을 먹지만 겨울에는 생채소 쌈을 먹어본 적이 없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영팥이라고 하는 제주만의 그 어떤 독특한 그 채소 문화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한겨울에도 생채소를 기를 수 있었기 때문에 제주의 기후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식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잡곡밥에 그다음에 여기 국 같은 경우는 크게 나눠서 된장국 아니면 생선국입니다. 된장국 아니면 생선국인데, 생선국인 경우에도 그냥 맹물에다가 그냥 끓는 물에다가 그냥 생채로 생선을 좀 썰어 놓고
뭐 배추나 아니면 미역 같은 거 좀 풀어놓고 무 같은 거 좀 썰어놓으면 그걸로 뭐 간만 하면 되는 국이죠. 굉장히 간단한 국입니다. 그런 국들이거나 아니면 채소로 하는 경우 해조류나 채소 같은 경우 쓸 경우에 무조건 이제 된장국이 되는데 특히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이제 톤냉국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 냉국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만 있는 문화거든요. 생된장을 물에다 풀어가지고 그냥 다른 거 넣으면 그게 제주식 냉국입니다. 다른 지역,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된장 냉국을 만들어 먹는 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물회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주도는 된장 물회가 있는 거고 육지에서는 이제 된장보다는 고추장, 고춧가루를 많이 쓰는 거죠. 장흥에 가면 그 된장 물회가 한우 물회를 된장 물회로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장흥이나 강진 이쪽 중간에 보면 탐진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탐나의 진상품이 올라가던 길목인데 탐나의 영향을 받은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제주에서 출륙물질 나간 우리 해녀 삼촌들이 많이 나가셨던 대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에 보면 제주하고 관련된 연관된 여러 가지 음식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거기도 역시 제주의 된장 냉국, 된장 물회하고 무관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채소나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대충 몇 월이구나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철을 거스르지 않고 매 음식마다 보면 다 제철에 나온 음식들이 반드시 곁들여져 있다는 거. 저장 음식은 발효 음식이 많다고 하지만 저장 음식 멜젓, 자리젓, 뭐 이런 젓갈류하고 김치하고 생된장. 이거는 저장 음식이니까 요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채소나 생선이나 국 같은 걸 보면 계절까지도 바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제주 일상식인 낭품밥상의 제주도 사람들의 낭품밥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국하고 이제 밥하고요. 그 다음에 채소인데 생채소가 반드시 들어가고 이 생채소가 시들거나 이러면 나물을 만들어 먹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물 만들죠. 나물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발효 음식 비중이 높고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밥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이 잡곡밥 위주로 간다고 그랬죠. 잡곡밥이고, 잡곡인데 주곡은 바로 이 보리입니다. 보리. 주곡은 보리가 될 수밖에 없고, 쌀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다 보니까, 쌀밥은 그렇게 넉넉하게 먹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은 집집마다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 경지 면적의 한 1.3% 정도의 그 논이 있었습니다. 지금 논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조금씩 고이는 지역이 있는데 너무 적은 지역이다.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특히 서귀포의 한온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유일한 나리형 분지라고 하는 그 분지의 큰 논이 이름 자체가 한온이라는 게 큰 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성산포 종달리 쪽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슬포의 뭐 무릉리라든가 그 다음에 제주 시내권도 이제 2호 쪽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조금씩 생산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뭐 강정이나 중문 이런 데들이요.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쌀이 워낙 적으니까 제주 사람들이 전체가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쌀은 필요한데 쌀이 왜 필요하냐면 제주 사람들은 자연하고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여기저기 자연에 있는 그 신들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18,000 신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이 그냥 일반적인 무속신앙이 아니고요.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신들을 이제 전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설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360가지 이상의, 365가지 이상의 설화가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설화, 신화가 굉장히 다양한 그 신화를 갖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무속에 대한 어떤 기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쳇말로 이게 절 500, 당 500이라고 그랬어요. 절 500은 조그만 부처님 모신 절, 사찰이 조그만 게 이제 암자 같은 데들이죠. 그런 데들이 한 500군데 있었고, 당이 500군데. 당이라는 건 이제, 한국 무속신앙에서 얘기하는 성황당 뭐 이럴 때 그런 당이긴 한데, 제주의 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죽은 귀신을 모시는 데가 아니고,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신들을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 이제 뭐 바닥에 물질 나가는데 좀 뭐 물질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거세게 사람들한테 너무 거세게 몰아치지 말아달라 이런 거죠. 바람도 좀 약하게 좀 불어주시고 파도도 너무 세게 치지 말게 해주시고 그다음 뭐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그 신목이라 그러는데 그 마을마다 보면 큰 나무들 몇백 년 된 나무들이 꼭 있었고요. 폭낭들이 주로 그런 낭이었는데 그런데 앞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생활이었어요. 한 달이면 보통 뭐 초하루라든가 뭐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다 같이 가서 이렇게 그런 신목이나 아니면 이런 자연 물질에다가 이제 절을 하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단골이죠. 그 사람들 단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식당 단골 손님 할 때 그 단골이 바로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그 당을 찾아다니는 게 일종의 골수분자라고 얘기하면 되나? 그래서 당을 찾아다니는 일단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제 단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 갈 때 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상님 모실 때 제주도 말로 십계맹질이라고 그러는데 엊그저께 추석 지났지만 추석 때 차례 지내기 위해서도 곰밥을 올려야 돼요. 귀한 음식을 쌀밥을. 그래서 쌀이 필요했던 거고요. 제사를 지내야 되면 제주 사람들이 조상 숭배를 굉장히 열심히 잘합니다. 그래서 제사 올릴 때도 반드시 쌀밥이 필요하고 그래서 쌀이 꼭 필요했던 거죠. 평상시에 우리가 먹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조상님과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쌀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쌀이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전라도나 이런 데 육지서 내려져 쌀을 가져오지 않았겠느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쌀 자급자족한 지가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80년대 들어서야 쌀이 자급자족이 100%가 됐죠. 그 이전엔 제주 목사나 관아에서 쓰기 위한 쌀들이 조금씩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주 객주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일반인들도 조금씩 먹긴 했지만 제주도 전체의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쌀은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그러면 어떻게 그런 행사들을 치르느냐? 제주에서도 아까 그 1.3% 정도의 논에서 나오는 건 그 마을 사람들밖에 못 쓰고 그 이외의 마을은 밭에서 쌀을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밭벼, 산디라고 하는 그 밭벼를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밭벼를 자기네 집에서 필요한 만큼씩 조금씩 농사 지어서 그걸 좀항아리라고 하는 작은 이제 항아리에다가 보관하면서 쓸 만큼만 덜어내서 쓰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쌀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밭벼였고 그걸 산디라고 했는데 산디가 논이 그러니까 수전답이 아니다 보니까 물이 없는 그 땅에서 길다 보니까 쌀 자체에도 수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풀풀한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찰기가 별로 없는 쌀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쌀들이 씹다 보면 오히려 고소한 맛은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쌀이 없다 보니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더 농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훨씬 더 맛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육지에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쌀들이 워낙 그 싸고 좋은 쌀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주도에서 그 쌀 농사 지어서 비싸게 팔 수가 없으니까 지금 거의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보리를 이제 주곡으로 해서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이게 요즘 경관작물이 돼가지고 뭐 마라도나 이런 데 가면 뭐 청보리, 뭐 보리 물결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 사진 찍고 막 어떻게 보면 좀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이걸 우리는 주식을 삼았는데 최근에는 이것조차도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리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보리가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2줄 보리와 6줄 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 하나에 그러니까 양쪽으로 두 줄만 자라는 보리가 있고 돌아가면서 이제 6줄로 자라는 보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원산지가 다릅니다. 이 6줄 보리는 그 요즘 이제 그 양쯔강 그 뭐 산사댐 때문에 막 그 관심 많이 받고 있는 그 양쯔강을 쭉 따라 올라가면 티벳 고원 쪽이 나오죠. 티벳 고원 쪽이 그쪽이 이제 아시아권이죠. 그쪽에서 이제 그 원산지고요. 2줄 보리는 카스피의 저 동쪽 유럽 쪽이죠. 그쪽이 원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리는 세계 5대 작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생산량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양에는 보리로 만든 요리라는 게 거의 없어요. 이탈리아의 보리 리조또 정도나 있는데 그것도 일반화된 요리도 아니고요. 그 지금 굉장히 소량 만들어 먹는 데고. 그런데도 보리 생산량이 세계 5위다라는 건 맥주를 많이 만드는 요리입니다. 전 세계 유럽 쪽은 서양에는 이 보리는 무조건 다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두 줄 보리가 바로 맥주보리고요. 여섯 줄 보리는 아시아권에서 사람들이 밥을 해 먹는 쌀보리입니다. 제주도는 원래 쌀보리 위주로 농사를 짓다가 2012년인가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 그때까지도 정부에서 보리도 중요한 작물이다 해서 정부에서 수매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주에서 그 농사 지은 분들은 정부 수매에 많이 그 보리를 넘겼는데 2012년인가를 지나면서 이제 정부에서 수매를 포기해버린 거야. 이제는 보리 별로 안 중요하니까 안 사갈 겁니다.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던 분들이 이제 이거 보리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냐, 쌀보리 이거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있었는데 모 맥주 회사에서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이제 그 카자로 시작하는 맥주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 맥주 회사에서 제주도 보리를 수매를 해줘서 제주도 보리를 맥주 보리로 농사를 지으면 자기네가 수매에 가겠다, 국산 보리로 맥주를 만들겠다 해서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그 보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맥주 보리를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오일장 같은데 재래시장 가보면 곡물상 같은데 가보면 맥주가 그러니까 보리가 나와 있는데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래요. 큰 건 이 맥주 보리고 작은 게 쌀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맥주 보리 가지고도 밥을 해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껍질 많이 벗겨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리를 가지고 주곡으로 이제 밥을 지어 먹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곡식이 콩이고요. 그 다음에 차조. 조는 조인데 이제 거무튀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조는 노란색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차조는 제주도 원래 전통 차조는 개발시리 종자라 그래서 개발시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 조는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저기 자라거든요. 근데 맨 끝에 위에 딱 보면 우리 개 발바닥 보시면 개 살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게 몽글몽글 뭉쳐져 있는 게 귀엽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조가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개발시리, 개발 모양을 닮았다는 뜻인데 개발시리라는 종자인데 이게 한동안 완전히 다 사라졌었습니다. 사라져 버렸다가 2011년에 이제 제주도에서 그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그 단시 살려내긴 살려냈는데 아직 수요가 많지 않죠. 이 색깔이 진하니까 이걸 가지고 오메기떡을 만드니까 오메기떡 색깔이 원래 이렇게 쑥색처럼 이제 검틱틱한 색깔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 차조, 노란색 조도 있는데 노란색 메조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이제 떡을 만들어도 그런 색깔이 안 나죠. 이렇게 차조를 가지고 그런 색깔을 이게 이제 떡을 만드니까 그런 색깔이 나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이 차조를 구하기 힘드니까 찹쌀만 가지고 오메기떡을 만드는데 오메기떡 색깔이 하얘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쑥을 넣어서 쑥 반죽을 해가지고 이런 차조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차조 색깔 비슷하게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오메기떡이 사실은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차조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차조 가지고 만들면 유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찹쌀에다 차조를 조금씩 섞어서 이제 옛날 방식대로 만든다고 해서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 진짜 오리지널 그 옛날식의 그 오메기떡은 뜨거울 때 바로 옆에서 조금씩 그 얻어먹는 떡이지 유통시킬 수 있는 떡이 아닙니다. 오메기떡은. 예. 근데 지금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팥도 중요한 곡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밀. 콩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메밀인데 이제 뒤에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밥을 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밥을 짓는 게, 보시면 곤밥이라는 게 쌀밥 얘기하는 거고요. 예, 쌀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쌀로만 밥을 지어서 아까 얘기했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곤밥. 얼마나 쌀이 하얗고 이쁘면 곤밥이라고 얘기해요. 고운 밥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이외에는 다 보시면 여러 가지 잡곡, 기본적으로 보리밥에다가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드는 밥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리밥, 그러니까 잡곡밥은 이제 여러 가지 섞은 거고요. 보리밥 있죠. 보리밥은 꽁보리밥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지른밥은 뭐냐면 집에 환자가 있거나 이랬을 때 환자의 좀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참기름을 넣어서 지은 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제주도 말로 코시렁하다는 건데 좀 고소한 맛이 난다 이런 뜻인데 그런 밥도 있었고 조밥, 지실밥, 지실은 이제 감자고요. 초불밥 이거는 뭐냐면 잔치 때 가장 먼저 지은 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결혼식이나 잔치가 있으면 집안 어르신들 모셔다가 이제 신고식을 하는데 가문잔치라고 하거든요. 그냥 그 가문잔치를 할 때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밥을 지어서 거기에 귀한 쌀도 조금 넣고 보리는 이제 주곡이니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뭐 거기에 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귀한 잡곡들 섞어서 골고루 잡곡을 여러 가지를 넣어서 지은 밥이라는 뜻인데 초불밥 처음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콩밥, 팥밥 다 하실 거고요. 감저밥은, 감저가 이제 고구마 얘기하는 거고요. 반지기밥은 이제 쌀하고 보리하고 반반씩 섞었다. 아니면 다른 곡식하고 보리하고 반반씩 섞었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보리가 훨씬 많죠. 근데 이제 좀, 특히 쌀을 좀 섞었을 때는 쌀을 많이 섞은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반지기라고 해야 돼요. 반반씩 섞었다는 뜻으로 반지기밥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톱밥, 톳이라든가 속밥, 쑥이고요. 두침밥, 이건 뭐냐면 이제, 집에 귀한, 그러니까 대접을 해야 되는,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쌀밥 한 그릇을 다 죽이는 쌀밥을 짓기엔 너무 쌀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쌀 몇 숟가락만 넣고 밥을 지어서 그 쌀밥만 밥그릇 한 귀퉁이에다 이렇게 담아줘요. 그러면 한쪽은 보리나 아니면 뭐 메밀이나 뭐 차류나 이런 잡곡이 들어가고 그 조그맣게 층이 져서 한 쌀밥이 담기죠. 그러면 이제 2층이라는 얘기죠. 층을 지어서 밥을 담았다고 해서 2층밥, 두층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생일 때나 이럴 때 조금씩 얻어 먹을 수 있는 밥이고요. 파래밥, 그 다음에 이제 메밀밥, 그러니까 부재료가 굉장히 다양하죠. 이게 제주밥에 어떻게 보면 제주도스러운 밥들인데, 아직 제주도의 향토음식점들이 이런 밥을 해주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죠. 왜냐하면 쌀이 워낙 싸고 생산량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옛날에 우리 못 먹었던 그 쌀밥, 귀한 쌀밥이, 곰밥이 이제 일반화됐으니까 그것만 계속 이제 담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는 잡곡이 훨씬 더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그 가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밥이 이렇게 다양하고요. 사실 이거 그냥 이대로만 밥만 지어서 먹으면요, 생각보다 맛이 없어요. 근데 요즘 뭐 콩나물밥이 뭐니 이런 밥들을 하실 때 뭐 양념장 곁들이시잖아요. 이것도 역시 양념장을 곁들여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하다못해 된장만 비벼서 먹어도 정말 맛있는 밥들이에요. 그래서 그 잡곡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구수함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씹다 보면 그런 맛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밥들이 있는데, 이런 밥들이 제주스러운 거라는 거 한번, 아마 제주도 토박이 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아 맞아, 나 어렸을 때 저거 조금씩 먹었는데 하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콩이 굉장히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제주도가요 유난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농사 짓기가 힘든 상황인데, 주곡인 보리는 어쨌든 겨울에 이제 생산을 해내는데, 콩을 생각보다 굉장히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콩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요 콩은 이제 제주의 토종 콩인데, 제주 푸른 독세기 콩이라고 하는 겁니다. 푸른 독세기, 이제 푸른색이라는 얘기고, 독세기는 닭알, 그냥 달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른색의 달걀 모양의 콩이라는 뜻인데, 요건 주로 이제 산남 지역에서, 서귀포 지역에서 주로 많이 생산했던 거고, 이게 바로 제주 사람들이 된장을 담그는 장콩입니다. 장콩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서, 영남 지역이라든가 충청권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장을 담그는 장콩이라고 해서 큰 백태, 요 이제 손톱 굵기 정도 되는 큰 백태 종류들을 모아서 장을 담죠. 그래서 그걸 장콩이라고 하는데, 제주 사람들은 이 푸른 콩을 장콩이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콩 말고 이런 콩도 있었는데, 이 콩알이 굉장히 작습니다. 콩알이 굉장히 작은 게 좀콩이라 그래서 일반적인 백태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콩이에요. 백태는 백태인데 굉장히 알이 작습니다. 이거는 육지부의 백태를 제주도에 와서 갖다 심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산의 토 지형이다 보니까 땅에 영양분들이 별로 없고, 이래서 콩이 자라니까 크기가 커지지가 않아요. 커지지도 않고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콩들을 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이 콩이 나오니까, 이건 주로 이제 삼북 지역에서 많이 농사를 짓고, 저희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많이 지은 건 종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콩을 가지고 이제 날콩가루, 그러니까 말려서 이제 날콩가루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콩국도 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콩죽도 써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둔비라고 해서 제주도 두부도 만들어 먹는데, 이 두부 같은 경우는 이제 푸른 콩도 둔비를 만들어 먹었고, 좀콩도 만들어 먹었어요. 이 좀콩을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이걸 주름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름이 뭐냐면, 콩주름이 콩나물을 제주도 말로 콩주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 콩들은 콩나물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이제 그 대기업인 이제 엑스 이런 회사들이 국산 콩나물이라고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 다 거의 90% 이상이 제주 콩을 가지고 만듭니다. 알이 작으니까 이걸
불려서 이제 싹을 틔우다 보면 일반적인 장콩으로 하면 장콩의 알이 커가지고 콩이 너무 많이 불어서 기형적인 콩나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콩나물이 대가리가 너무 큰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 콩들은 알이 작아서 콩나물 사이즈가 딱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콩들이 대부분 다 콩나물 콩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주도에서 콩 생산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콩들은 그 대기업에서 일괄 구매를 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주도 사람들이 이 콩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특히 제주도 이제 그 이런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제주 콩을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제주 콩이 콩나물 콩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국산 콩,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국산 콩 콩나물 딱 보시면 원산지는 이거 거의 제주도 거겠구나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콩들을 그래서 이 콩들 가지고 이제 만든 대표적인 양념이 바로 이 된장인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 콩은 생각보다 콩은 약간 여유 있게 농사들 많이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 콩을 가지고 이제 약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콩을 가지고 된장만큼은 넉넉하게 담가 놓습니다, 집집마다. 그래서 된장 만들다 보면 당연히 간장도 가르게 되는데, 특별한 어떤 비법이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매주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된장 만드는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그런데 군내가 안 납니다. 군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영호남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처음에 오시면 이해 안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된장을 어떻게 날된장을 그냥 먹지? 군내 나는 걸?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다 군내 나거든요, 된장이. 근데 제주도는 희한하게도 군내가 나질 않아서 생된장을 그냥 먹어도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된장 먹고 아까 얘기한 대로 냉국 같은 경우도 그냥 풀어서 그냥 냉수에다가 된장만 풀어서 바로 먹어도 될 정도로, 심지어 옛날 어르신들 해장을 이걸로 하셨거든요. 냉수 한 사발 갖고 와서 냉수 한 사발에다 된장 한 그릇 확 풀어가지고 그걸로 이게 해장을 하셨어요. 해정이라는 게 뭐죠? 장을 풀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생된장은 정상작용을 하거든요. 생된장을 먹는다는 얘기는 발효균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발효균이 살아있는 채로 그냥 싹 들어가서 장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해장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있다고 저는 이제 강하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 제주콩을, 그럼 제주도 왜 다른 곡식보다 이 콩을 많이 했냐면, 이걸 따져보면 이게 조상들의 이렇게 보면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농사를 짓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땅에 영양분이 없는 땅인데요. 땅에 힘이 모자란다고 하거든요. 땅에 영양분이 많이 빠져버리면, 퇴비를 주면 다른 영양분들은 조금씩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질소 성분들은 땅에 퇴비를 줘도 잘 안 생기거든요. 근데 콩 농사를 지으면 바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콩을 농사를 지으면 그 콩의 뿌리에 질소 고정균이라는 균이 활착해서 살면서 거기서 걔네들이 숨을 쉬면서 땅에다가 질소를 뿜어주는 거죠. 그래서 질소 비료를 뿜어주는 것과 같은, 질소 비료를 뿌린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다른 농사들, 여러 가지 다른 걸 농사 짓다가 중간중간에 돌려짓기 하면서 이 콩 농사를 지어줘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어쩔 수 없이 1년에 그러니까 몇 군데 밭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두 군데 이상은 무조건 콩 농사를 지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콩은 넉넉하게 가질 수 있었던 거고, 이걸 이제 된장을 만들어서 두고두고 양념을 쓰게 된 건데, 이 된장이 굉장히 제주도 음식에서는 어떤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도 국도, 일상식에서 국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나눠서 된장이 들어가는 음식과 된장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으로 나눌 정도로 된장의 활용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일단 생된장을 먹고요. 된장국을 끓여 먹고요. 나물도 거의 80%, 90% 이상의 나물들 전부 다 된장으로 무쳐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 좀 신기하시던데 참외, 수박, 토마토 이런 거 다 된장 찍어 먹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전통적으로. 근데 희한한 게 그렇게 찍어 먹으면 생각보다 이제 수박 같은 것들도 보면 옛날 토종 수박이나 참외 같은 거는 지금처럼 당도가 많이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된장 조금 찍어 먹으면 희한하게도 더 단맛이 강해져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단맛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소금을 곁들여 먹으면 단맛이 더 강조돼서 더 이제 단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된장을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써먹었고, 물회에도 썼고요, 냉국에도 썼고요. 이런 식으로 된장의 활용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식의 맛은 장맛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한식
요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된장을 어디에 쓰냐고 물어보면 실제로는 들어가 쓰는 게 별로 없어요. 된장찌개, 강된장, 그다음에 장떡 같은데 고추장하고 조금 섞어 쓰는 거 정도. 나물도 무치긴 무치는데 제주도만큼 많이 안 무칩니다. 그 실제로 된장은 집집마다 있긴 있지만 생각보다 된장으로 해 먹는 게 가짓수가 종류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거의 된장찌개 위주로만